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6월 27일 미국 나스닥 100 지수가 22,190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10만 6,700달러 선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며 박스권 내에서 정체되고 있고, 금 가격은 하루 만에 2% 가까이 하락하며 전 고점 대비 7%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같은 장세 속에서도 자산 간 흐름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특이한 현상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6월 27일 기준으로 나스닥 하시 100 지수는 22,190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이 지수는 AI 관련 테마 주식들의 강세에 힘입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반면 같은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10만 6,700달러 선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며 박스권 내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4,000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 가격 역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달러 약세 시기에 강세를 보이는 금이 오히려 2% 급락하며 2278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5월 미국 경제 지표 발표입니다. 비록 시차가 있는 데이터이지만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미국 5월 콜 PCE 근원 개인 소비 지출물 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여 예상치 0.1%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7% 상승하여 이 역시 2.6%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소비와 소득 지표입니다. 개인 소득은 마이너스 0.4%, 개인 소비는 마이너스 0.1%로 둘 다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즉,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와 소득은 줄고 있는 구조로, 이는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데이터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고, 동시에 경제 성장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 가격은 오히려 2% 급락했고, 비트코인 역시 상승 탄력이 사라진 채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금지지자 피터 시프는 최근 이런 상황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약한 경제 지표와 예상을 웃도는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금을 매도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어요. 시프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시적 무역 협정 효과보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달러 붕괴가 금의 훨씬 더 강한 상승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금 시장의 반응이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거나 아니면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다시 강화되고 있는 AI 관련 테마 랠리와 함께 기대보다 빠를 수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기술 혁신의 장기적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상당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른 AI 관련 주식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즉, 나쁜 경제 뉴스, 좋은 증시 뉴스, 공식이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기술주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논리예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자산
자산 간 디커플링 현상과 스태그플레이션 분석을 단순히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나스닥과 비트코인, 금의 실시간 상관관계 분석부터 PCE 지표 해석, 그리고 AI 테마 주식들의 투자 전략까지 모든 주요 자산들의 전문적인 분석을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왜 같은 경제 지표에도 자산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언제쯤 이런 디커플링이 해소될지,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 구독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6,70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인 10만 5,887달러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로 RSI는 63 정도로 중립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10만 4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이며 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 9만 8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11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12만 달러를 향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의 경우 현재 2278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3500달러 근처의 최고점 대비 약 7% 하락한 상태예요. 기술적으로는 2200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100은 22190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보여요. 현재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동시에 부진한 반면 기술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투자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보다는 기술 혁신의 장기적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이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한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기술주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전통적인 자산 배분 패턴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 옹호론자로 유명한 피터 시프는 최근 더욱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이 1970년대보다도 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시프에 따르면 현재 연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어요. 시프는 또한 금 가격이 현재 1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달러의 근본적인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현재 시장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시나리오예요. 물론 시프의 전망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분석은 현재 시장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 정책 선택이 매우 어려워져요.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올린다면 이미 약화되고 있는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다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어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글로벌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 유럽의 경제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통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자산 간 상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조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주요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펼친다면 환율 변동과 자본 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전통적인 자산 간 상관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상과 다른 시장 움직임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거시경제 지표의 해석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해서 금이 오르고 기술주가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자산의 고유한 특성과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셋째,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자산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휘둘리기보다는 근본적인 가치와 트렌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와 비트코인, 금의 동반 하락은 현재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혼재된 신호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와 기술 혁신의 기회, 정책 불확실성과 장기 트렌드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투자 전략이 중요해요. 앞으로 몇 주간 나올 추가 경제 지표들과 연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 변화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과 자산 간 상관관계 분석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금의 실시간 분석부터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평가, 그리고 모든 주요 자산들의 투자 전략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장 변화와 투자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드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스닥 사상 최고치와 비트코인, 금의 동반 하락 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와 자산 간 디커플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투자 전략에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시장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